정체성은 사실 지금도 찾고 있거든요. 지금은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특히 연구직 쪽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좋은 거거든요. 아,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석이라고 합니다. 허종호 교수님 지도 받아서 이제 석박사 학위를 했고요. 건물 에너지 환경 전공으로 2016년도에 2월에 학위 받고, 2018년도부터 SK텔레콤 입사해서 데이터 분석가 겸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좀 식상하긴 한데 사실 저한테는 건축은 그냥 기초 같아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땅을 파고 버림 콘크리트 한번 치고 그 위에 철근 배근해서 기초를 먼저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 집을 올리면 아파트가 되고 백화점을 올릴 수도 있고 상가를 올릴 수도 있고 해서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저는 그 위에 동상 이런 조금 뭔가 예상치 못한 다른 아웃풋이 이제 그 위에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제 커리어를 밑에서 잡고 받쳐주고 있는 그 기초는 건축으로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그래도 가장 힘이 되는 그런 기반인 것 같습니다, 건축은. 오염물질 제어 특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오명도 교수님 연구실에 노광철 박사가 이제 수업을 했는데, 노광철 박사가 말씀을 되게 잘하셨어요. 말을 하는 스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혼자 앉아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혼자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 생각을 남한테 전달하고 이제 그 생각을 공유받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분장해서 서로 같이 끌어나가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스킬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은 사실 대부분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싶은 건 많고 공부한 건 있는데, 이게 전달하는 스킬하고 내가 공부하는 건 완전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공을 많이 들여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식적인 부분은 배울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어느 거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느 기술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사실 좀 이런 식으로 뭔가 정성적으로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채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한 학기 동안 그런 이제 트레이닝을 같이 많이 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환경 쪽을 처음에 시작한 거는, 보통의 건축 안에서의 거의 모든 프로세스는 이렇거든요. 프로젝트 시작하면 기획하고 설계해서 준공 들어가고 건물 다 지으면 이제 인계하고 빠져나오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보통의 건축의 사이클인데, 설비 쪽은 다 철수하면 그때 들어갑니다. 건물 운영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성으로 도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건물 에너지 쪽하고 운영 쪽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박사 처음 시작하고 통계 쪽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에너지 쪽은 데이터를 좀 많이 다뤄요. 뱀스나 FMS나 아니면 바스 이런 쪽에서 설비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것들을 핸들링하기 위한 기술들이 좀 필요해서 이제 통계 쪽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제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거는 데이터 핸들링하고 분석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을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의 기회를 주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하는 SK텔레콤에서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채용이 나왔고, 아, 저 일 하면 재밌겠다 이래서 그냥 막연히 지원한 게 잘 풀려가지고 지금의 일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좀 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일 계속 재밌겠네? 약간 막연하게 그 정도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SK텔레콤은 팀 이름이 거의 매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AIDC 인프라 개발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근무하고 있고요. 처음 이제 SK텔레콤에 들어왔을 때 직무는 데이터 분석가로 들어왔었어요. 건물 에너지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뭔가 아웃풋을 만드는 롤을 받아서 근무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하는 업무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특히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고, 통신국사라고 해서 전국에 무선 통신 신호를 받아서 유선으로 변환해서 이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시설을 전국에 수천 개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다 냉각 설비가 들어가요. 그런 설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것들은 개발하는 역할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팀에서는 AIDC 인프라 개발팀이라고 하는데, AIDC는 AI를 서비스하는 데이터 센터를 말하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통신 쪽 전공자들이나 개발자들은 설비 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비 쪽을 관리하는데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정의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인프라 쪽도 어느 정도 알고 개발도 일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가 찾아서 요건으로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에 태우고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제가 통신국사 쪽 인프라 관리하는 것들을 담당할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센서 배치하고 제어 로직 바꾸고 이런 업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요건들을 이제 전공 지식에 기반해서 뽑아내서 개발에 얹어서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은 계속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제 전공 지식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IT 쪽하고 약간 연결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신사다 보니까 전국에 통신국사들이 수천 개 정도 있거든요. 통신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는 전송 장치들이 이제 가운데 쭉 있고 주변으로 이제 냉각기가 이렇게 쭉 배치돼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천 개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일일이 들어가서 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전부 다 무인으로 운전됩니다. 말이 이제 무인으로 운전이지 사실 그냥 에어컨 켜놓고 서버 전원 넣어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에 온도 관리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요 통신국사들의 그 에어컨의 온도를 원격으로 제어하되 그 상단에 AI를 붙여서 온도가 낮으면 이제 에어컨을 껐다가 켰다가 그리고 이제 설정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과제를 했었는데, 사실 기술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과제가 이 현실이랑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걔는 이제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 인프라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뭔가 진짜 돌아가는 아웃풋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동시에 냉방기 수백 대가 쫙 조절되는 이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아했고 기억에 많이 남는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수준에서 대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AI가 실제로 건물을 제어하고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사실. 제일 큰 이유는 일단 데이터 산업은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AI를 얹어서 그 AI가 돌아가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제어를 내리고, 이 시스템이 굉장히 비싸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실제 건물 운영단은 사실 부가가치가 좀 낮은 산업이에요. 인건비 자체가 좀 낮아서 한마디로 사람이 하는 게 더 싸요, 지금. 그러면은 굳이 뭔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사실 안 하겠죠. 이게 단가 자체가 AI가 더 싸져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사실 대부분의 AI 시장이 거기에서 고전하고 있어요. 사람이 인건비보다 아직 더 비싸거든요. 지금 사실 전공의 경계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 이전에는 어떤 ABC 세 학과가 있어서 각각 20명씩 보면 그냥 20대 1, 20대 1, 20대 1의 경쟁이었지만 지금은 60대 1, 60대 1, 60대 1의 경쟁이거든요. 그냥 다 지원하니까. 지금은 사실 완전히 다 열려있는 시대고,
이런 시대 흐름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실 건축을 전공하든 건축공학을 전공하든 IT를 전공하든 대학 한 4년 정도 다닌 지식 가지고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최소 30살부터 60살까지만 해도 30년이잖아요. 그 30년을 그 4년 배운 거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항상 새로운 것들을 더 해가지고 계속 뭐가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전공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영역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장이 원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방향의 트렌드에 맞춰서 열린 사고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거를 뭔가 보려고 컨퍼런스 같은 데를 많이 가거나 세미나 같은 데도 찾아보고 뭐 학회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하는 것들은 좀 익숙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하는 방식이랑 그리고 이제 그 소스들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해서 좀 반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아주 큰 전시회, 해외에서 하는 아주 큰 전시회나 학회 같은데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굉장히 독특한 사고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뭐 만화 같은 거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건축관대,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MWC나 CS 같이 전 세계적으로 난다긴다는 회사들이 다 모이는 그런 전시회에 가면은 뭐 전시 부스가 뭐 몇천 개 쓰니까 보통 투어에서 한 번 보는데도 일주일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은 좀 새로운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기존에 가졌던 생각 말고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바로는 안 떠오르더라도 그게 저는 일종의 씨드를 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쫙 넣으면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서 싹 터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머릿속에 씨드 심는 일들을 한 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